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선생님이에요. 네, 모두들 어제 과제 잘 제출했었나요? 오늘은 어제 제출했었던 그 과제를 우리 함께 채점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우선 어제 했었던 그 과제 교과서 있죠? 교과서랑 그리고 볼펜 혹은 연필 같은 까만색 펜, 그리고 이 빨간색 색연필 아니면 빨간색 볼펜,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 볼펜이에요. 파란색 볼펜은 우리가 설명이나 중요한 밑줄을 칠 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 그리고 3가지 볼펜 혹은 연필 이런 식으로 준비물을 준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앱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문제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정답을 우리 함께 빨간색 색연필로 가져다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색연필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1번 문제 답은 직권이었어요. 여러분이 맞았다면 동그라미, 혹은 틀렸다면 이런 식으로 세모가 가능해. 나중에 세모로 바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짧게 이렇게 빗금을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채점을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별표를 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여기 1번 문제를 모르겠다고 별표를 친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별표를 친 친구들은 빨간색 펜으로 그대로 별표를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문제를 기억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별표가 쳐져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표를 그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정답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펴주시고 뭐 틀렸다고 이렇게 쳐주시고 별표도 쳐주시고, 아 이건 내가 알았는데 틀렸어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세모도 해줘도 괜찮습니다. 잠깐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게요. 모두 다 채점이 끝났나요?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채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짠!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은 일단 답이 전부 다 쓰여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슬프지만 다 틀렸다고 이렇게 빗금을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별표를 좀 남겨줄게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채점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직권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직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멘틀이었죠. 이 두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펜을 꺼내고요. 파란색 펜을 이렇게 꺼내서 우리가 선생님이 그때 말했잖아요. 답인 이유와 답이 아닌 이유를 한번 써서 정리를 해보라고요. 이거를 잘 몰라서 1번과 예제로 풀어준 7번만 선생님이 해준 거랑 똑같이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해줄게요. 자, 1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계의 구성 요소겠죠.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말해줬었던 것과 같죠? 기권, 수권, 직권, 그리고 외권,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실수 생물권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선생님이 말한 건 이렇게 5가지를 쓰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갈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를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진 것은 기권과 수권, 직권, 외권, 생물권 중에 뭘까요? 네, 바로 직권이죠. 그래서 답이 직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이 지구 내부 구조겠죠. 그리고 가장 큰 부피가 될 거예요. 자, 지구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구 내부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지구 내부가 있으면 내핵, 외핵, 그리고 멘트, 마지막으로 달걀 껍질 같은 지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 뭐였나요? 네, 바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멘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멘틀이 되겠죠? 만약에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답을 써주고 선생님이 써준 설명이나 이런 걸 마저 채워줬다면 이렇게 세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그대로 한번 계속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한다는 문제였습니다. 자,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구분하는 거였죠.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구분한다면 퇴적물이 쌓이는 퇴적암과 그리고 마그마가 굳어서 생기는 화성암, 그리고 이 2가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변성암. 이렇게 생성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다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4번 문제입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주된 광물? 대체 뭘 말하는 거지? 라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교과서 28페이지를 펴보면 됩니다. 한번 교과서 28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짠! 선생님이 28페이지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들 책을 앞으로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28페이지를 봐보면 여기 2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펜쓰기를 들어가서 2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광물은 총 4천여 종이 되지만 광물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석영, 장석, 흑은모, 각섬석, 휘석, 강운란석 등의 광물은 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주된 광물들 있죠?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한다. 여기 이렇게 밑줄을 쳐주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 암석과 광물, 그리고 조암 광물을 한번 삼각김밥에 한번 빗대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삼각김밥이 아니라 그냥 김밥으로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김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분식집에 갔습니다. 분식집에 갔더니 메뉴가 있네요. 그냥 김밥. 아니면 참치김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팸김밥도 있겠네요. 자, 이것들을 암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암석. 여러 가지 돌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럼 광물은 뭐에 빗댈 수 있을까요? 광물은 이 안에 들어가는 구성하는 여러 가지 알갱이 같은 거니까 안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김밥엔 무슨 재료가 들어가죠? 김도 들어가고요. 밥알도 들어가겠죠. 밥. 그리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우엉. 선생님 달콤한 우엉을 되게 좋아해요.
또 뭐가 들어갈까요? 당근을 넣는 집도 있겠고, 단무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뭔가 특색 있는 재료를 넣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김밥에는 안 들어가지만 참치김밥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참치김밥이죠? 네, 참치가 들어가야 참치김밥이요. 그럼 스팸 김밥은요? 당연히 스팸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이 참치와 스팸은 그냥 김밥에 있나요? 그냥 김밥에는 없어요. 그냥 김밥에는 네, 이 재료들만 들어가고 참치김밥은 참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참치가 붙어서 참치김밥. 스팸은 스팸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주된 재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들을 조합 강물과 비슷하다고 빗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들어가는 김밥. 김밥 안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재료가 뭐죠? 이 중에서? 밥이죠? 자, 여기 아랫줄에 보면 장석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장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참치와 스팸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와 스팸은 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광물은 4천여 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광물 재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특별하게 들어가는 광물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재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합치면 4천여 개나 되는 광물들이 있지만 이 재료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들어가는 광물은 자, 여기 있는 이 조합 광물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암석과 광물 그리고 조합 광물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5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 뭔지 알았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주된 광물이 뭐였죠? 네, 조합 광물이라고 방금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자, 만약 이 문제에 별표 표시를 한 친구들이 있다면 별표를 그대로 남겨주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틀린 표시를 한 친구가 있다면 이제 알았으면 셈으로 바꿔주시고요. 아직 몰랐다, 난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이 별표를 자연스럽게 아니 별표래. 이 빗줄표를 자연스럽게 별표로 해서 중요한 문제다 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워보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 뭐라고 했었죠? 이건 좀 쉬웠죠? 네, 많은 친구들이 맞춰주었어요. 바로 풍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퇴저감, 화성암, 변성암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강에서 같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 강의에서도 같이 했었고요. 퇴저감이 풍화를 받으면 화성암이 풍화를 받으면 퇴저감이 될 수도 있고, 변성암이 잘게 부서져서 풍화를 받은 다음에 굳어지면 퇴저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변성암이 녹으면 마그마가 되어서 굳은 다음에 화성암이 될 수도 있었고요. 퇴저감도 마그마를 받아서 녹은 다음에 굳으면 화성암이 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변성암은 이 화성암과 퇴저감이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원한 암석은 없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무엇의 순환이라고 했었습니다. 뭐의 순환이었죠? 네, 암석의 순환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만약 틀린 친구가 있다면 세모로 바꿔주시고요. 뭔가 나는 이 문제가 특히 어려웠다, 다음부터 주의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다면 자연스럽게 별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지각과 멘트를 일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이다. 이 문제만 들으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EBS 강의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했었던 베게너랑 했었던 있죠? 대륙이동설. 여기에서 일부 등장했었던 단어였습니다. 특히 EBS 강의에서 나왔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자, 바로 답은 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인 2번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념 적용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죠? 아마 별표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께 직접 질문으로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1번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넓게 살고 있는 건 뭘까? 자,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며 하늘에서도 사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생물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 표현한다면 생물권이라고 쓰는 게 답이겠네요. 어떤가요? 선생님이 설명해 들으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요, 쓸 게 좀 많아요. 여러분 모두 파란색 펜을 들어주세요. 자, 그럼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지표 부분의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을 먼저 봐야겠죠? 자, 그림을 보면 그림을 봐보도록 합시다. 자, A가 뭔가요? A가 뭔지 봐야겠죠? 이거는 교과서 1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7페이지를 잠깐 보고 올게요. 교과서를 옮겨봅시다. 여러분도 교과서 17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여러분의 문제에 나와 있었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림이 나와 있죠?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 모호면, 여기 멘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로 돌아와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정답은 뭔가요? A는 대륙지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B에 있는 이 땅은 해양지각이 답이 될 거예요. C는 그럼 뭔가요? 네, 멘틀이었죠. 자, 그리고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런 경계면이 있어요. 이 경계면 이름이 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모호로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불연속면, 바로 모호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요구했었던 게 바로 이런 부연 설명이었어요. 모르면 교과서에서 찾아서 이런 식으로 보충해 나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같이 공부하는 공부 연습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도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죠? 자, 기억. A는 해양지각이고 B는 대륙지각이다. 맞나요? 아니죠? A는 해양지각이 아니라 대륙지각이고 따라서 써주세요. 선생님이 써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나중에 인증샷을 요구하겠죠? 여러분들도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똑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B는
해양지각입니다. 물론 맞은 친구는 괜찮아요. 그치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맞은 친구라도 써주어야 합니다. 자, 해양지각입니다. 자, 그럼 C도 한번 봐볼까요? C는 멘틀이다. 맞나요? 네, D는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디귿 모으면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이다.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죠. 모으면은 멘틀과 외액이 아니라 지각의 경계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는 거예요. 자, 풀었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의 문제는 그거였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무엇인가? 설명을 그럼 읽어봐야겠죠? 자,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하면은, 자, 여러분들 암석 중에는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뭐였죠? 네, 화성암이에요. 자, 그럼 옆에 써줄 수 있겠죠? 화성암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고 화성암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 화성암 중에서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을 많이 포함한 색이 어두운 암석이라는 거예요. 암석이었죠. 자, 어두운 색 암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무암, 발려암. 자, 현무암과 발려암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오타를 썼네요. 현무암과 발려암 있었죠. 그 중에 차이는 이제 광물의 크기였어요. 자, 여튼 이렇게 두 가지 암석이 있었다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당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뭘까요? 일단 화성암이 아닌 거를 먼저 지워볼게요. 사암 아니고요. 현암은 변성암이죠? 아니고요. 여감도 사암과 마찬가지로 얘는 퇴적암이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써줄게요. 퇴적암, 변성암 이라고 써서 틀린 이유였습니다. 자, 화강암과 현무암은 화성암은 맞습니다. 화성암은 맞지만 두 번째에서 어두운 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색 암석은 뭐죠? 현무암이 어두운 색이죠. 여기에 어둡다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화강암은 반대로 무슨 특성이죠? 네, 밝은 암석이 많이 들어있는 암석입니다. 자, 밝음이라고 써줄게요. 자, 이래서 왜 현무암이 답인지 1번, 4번, 5번, 3번은 답이 아닌지를 써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이런 설명을 그려줄 수 있어요. 써줘야겠죠? 네, 여러분 써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문제 벌써 알려주었네요. 가는 석회암이고 나는 편마암이다. 그럼 밑에 한번 써줄까요? 석회암. 나는 편마암. 네,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여기 석회암을 처음 본 친구들도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석회암은 이렇게 생겼구나. 약간 밝은 색의 뭔가 분필 같은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석회암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마암은 여러분들 같이 변성암에서 배웠었죠? 특유의 이 줄무늬 같은 구조가 있는 특징이 보이는군요. 어쩌면 위에 있는 이 설명을 읽지 않았어도 네, 편마암인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줘야겠어요. 자, 석회암은 그러면 무슨 암석이죠? 이 퇴적암, 변성암 이것들 중에서 무슨 암석이었나요? 네, 석회암은 바로 퇴적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석회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회암이었어요.
석회 물질에는요, 조개 껍데기, 그리고 산호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설명을 같이 써주세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석회암이었고 편마암은 변성암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는 퇴적암이고 나는 변성암이다. 어떻게 맞나요? 네, 맞죠? 여기 퇴적암, 변성암 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보기였네요. 자, 그리고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을 받으면 나로 변한다. 변성암이 나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었을 수 있겠지만 수업을 열심히 받은 친구라면 나인 편마암이 아니라 변성암 중에서 대리암으로 변한다는 걸 기억이 날 거예요. 이미 조금 더 깨끗한 글씨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 할 때 대리암이죠. 주로 조각을 할 때나 아니면 대리석 바닥, 대리석 식탁 유행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암석입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돌로 변해요.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변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석회암 말고 또 특별하게 변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자, 부연 설명으로 여기 추가로 써줄게요. 석회암 말고 사암이 있었어요. 사암은 뭘로 변하는지 기억이 나나요? 사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라는 변성암으로 변합니다. 네, 기억이 나시나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암도 밑에 써줘야 돼요, 여러분. 사암 디귿. 나의 줄무늬를 층리라고 한다. 층리라고 한다. 맞는 설명일까요? 똑같은 줄무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층리와 염리. 이 층리는 퇴적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발달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염리는 이 광물을 여러 가지 구성물질, 아까 그 주먹밥 있잖아요. 주먹밥, 김밥을 꾹 누르면 뭔가 안에 있는 햄 같은 게, 동그란 햄이 이렇게 납작해질 거고요. 옆으로 누르면. 단무지도 납작해질 거고요. 밥알도 더 납작해질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줄무늬입니다. 따라서 이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똑같은 줄무늬여도 염리라고 그 이름과 원리가 다릅니다. 변성암. 따라서 나에 나타나는 줄무늬는 층리가 아니라 염리라고 해야 합니다. 자, 층리를 염리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치 물을 주면 콩나물이 밑에서 빠져나가지만 콩나물 아래로 물이 빠져나가지만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벌써 3개월 전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어요.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계속 한번 5번을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조금 어려워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빨간색으로 별표를 친 친구들이 많았었을 테니까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맞은 친구들은 그대로 동그라미 혹은 틀린 친구들은 그대로 이제 빗금을 친 상태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광물의 이름, 재료이죠.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이름을 쓰시오. 무색 투명하다. 방해석보다 단단하다.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중 하나이다. 이렇게 힌트가 줬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볼 힌트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이다.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이거는 교과서 31페이지였어요. 3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암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강암이 이렇게 있는데 화강암은 석영, 장석, 그리고 흑음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많은 광물들이 있는데 이 광물들 중에서 특히 밝은색 광물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석영이나 장석 같은 것들이요. 자, 이렇게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특히 화강암은 아래 써있죠? 석영과 장석이 많이 포함되어 밝은색을 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강암에 대한 설명도 봤으니까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3가지를 아래에 써줄게요.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3가지. 뭐 있었죠? 자, 장석, 밝은 장석, 그리고 석영,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흑음모. 자, 그런데 여기 특징을 보면 무색 투명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흑음모는 아닙니다. 흑음모는 까만색이었죠. 약간 우유빛깔의 장석과 무색 투명한 석영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특징만 보면 무색 투명한 석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석영이에요. 네, 그럼 5번도 풀었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오늘은 6번까지만 할 거예요. 암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사암이 녹아 마그마가 되었다. 이건 토양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화성암의 형성 과정입니다. 화성암의 형성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현무암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잘게 부서졌다. 그럼 퇴적물이 되는 건가요? 네, 퇴적물이 되는 거니까 바로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네요. 자, 틀린 답이어도 3, 4, 5번이 틀린 걸 알아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다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자, 석회암이 높은 열을 받아서 대리암이 되었다. 우선 이건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맞는 설명이지만 이건 변성암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변성암의 종류 중 하나일 거니까 옆에 변성암이라 써주고요. 자갈이 다져져서 굳어지고 여감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퇴적물 자갈이 있긴 하지만 암석인 여감이 만들어지는 암석, 그 중에서도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보기였죠. 맞지만 관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마그마가 지하에 식어 반려암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무슨 암석이 형성되는 거였나요? 화성암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조금 아프네요. 자, 그래서 모두들 맞는 설명이어서 틀린 걸 찾는 친구들은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암석의 순환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 즉 퇴적암이 형성되기 직전에 퇴적물이 형성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퇴적물에 대한 내용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EBS 강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다. 잠깐. 수업을 끝내기 전에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과제가 있어요. 오늘 과제는요,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쳤었잖아요. 이렇게 채점도 했었고, 이렇게 추가 설명을 막 써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추가 설명을 써준 것도 있었겠고, 맞은 문제여도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을 써줘야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어제 과제에서 요구했었던 게 답인 이유. 답인 이유와 답이 아닌 이유. 이렇게 써달라는 거에 어제 맞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한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다 들어가 있었다 하는 친구들은 과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렇게 해서 이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제를 새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제출했었던 과제, 이곳에 들어가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 추가로, 저번에 올렸던 사진 지우지 마세요. 추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했었던 친구는 카톡으로 추가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뒤에 영상에서 함께 보여주도록 할게요.